지금 여기에 이 제목 도형을 그리고 색깔을 넣고 뭐 대각선을 그리고 이런 건 대부분 할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거 요거 하고 얘는 주황색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뀌었는데요. 궤선을 한번 보세요. 테두리 선. 테두리 선이 얇은 선에서 여기 얇은 선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가 굵은 선으로 한번 들어갔죠. 그리고 위아래 중간에 굵은 선이 한번 들어갔죠. 이거 틀리면 또 감점 당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평형에 이게 뭐야? 위법 맞아요? 예. 면적을 3.3058로 계산한 결과를 하래요. 면적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얘를 3.3058로 나누래. 58로 나누래. 그렇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를 하려는 거예요? 라운드 업을 해라 이거지. 라운드 업을.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없어야 되니까 얘를 뭐로 해라? 0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렇죠. 라운드업 함수를 쓰는데 소수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 해갖고 소수점 이하를 아예 올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콤마 0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하면 선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서식 없이 채우라 그러면 될 테고. 1번 문제는 거저먹기 문제를 냈어요. 사실은 나누기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이런 문제를. 예. 자, 2번 문제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자,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1, 2, 3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는 if 순위가 4등보다 작으면 그 순위를 출력하고 아니면 공백을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순위 구하는 게 랭크 함수니까 랭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if 랭크 누가 가격의 100만원이 어디서부터 가격의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때 F4번키 들어가는 거죠. 요게 순위에요. 요게 랭크. 이게 순위라고. 이게 순위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순위 함수에 랭크 함수만 쇽쇽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그렇다면은 그 순위를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을 넣어라. 지금 요렇게 들어갔어요. if 만약에 순위가 조금 빠졌다. 4등보다 작다면 빼먹었네. 4등보다 작다면 그 순위를 출력하고 아니면 빈칸 넣어라. 그래서 얘는 1등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예. 여기는 4등서부터 1등, 2등, 3등이 아닌 나머지들인가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거죠. 자, 답을 보면은 이렇게 매겠네요. 만약에 순위가 4등보다 작다면
이거를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래도 돼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이게 언제 때 문제냐면 바로 직전 달에 문제도 있었고요. 1월달, 2월달에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배포해드린 문제지가. 그런데 함수가 어떻게 보면 어이없다,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던 것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는 맥스 뭐 제곱미터, 얘들 중에서 최대 면적 얘들 맞죠? 제곱미터의 최대 면적 구하는 거죠. 맥스. 너무 간단한데? 이거는 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예. 자, 그 다음 지금 도곡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도곡동 추천수라고 돼 있잖아요. 도곡동 추천이라 그러는데 제목이 추천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는 도곡동이 지금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개수를 구하는 거죠. 도곡동이라는 글자가 몇 번이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수라고 하니까 추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는 count if라고 돼 있고요. 는 count if라고 돼 있고 어디에서? 이 위치 동네에서 위치. 그래서 위치라고 이름 정의해 놓은 거 있죠? 이름 정의한 것 중에서 도곡동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개라고 출력하라는 거죠. 그럼 답이 뭐 2개 이렇게 나오겠네. 는 count if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에서 이 C의 5에서 12번째까지를 이름 상자에다가 위치라고 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위치가 아니라 만약에 C의 5부터 C의 12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C의 5부터 C의 12번째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틀린 답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얘의 이름이 본래 C5부터 답은 똑같이 12개가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위치라는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 위치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 면적. 지금 여기 있는 뭐 벨리팰리스든지 비올라든지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면적을 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Vlookup 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는 Vlookup 누구? 벨리팰리스에 컴마 어디서부터? 벨리팰리스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물건 명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까지? 뭐 저기 특징까지만 가면 되겠네. 왜냐면 평형은 우리가 계산한 거니까 블럭에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을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 가면 돼요? 사실은 2의 12번째까지만 가면 되죠. 물건명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 블럭을 특징까지 가도 되고 가격까지 가도 되고 층까지 가도 돼요. 면적까지만 가도 돼요. 면적이 포함되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컴마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 뭐? 0. 우리 시험은 항상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컴마 0 들어가는 거. 예. Vlookup은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나왔다고 했으니까 다음 시험에도 꼭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1월 8일날 2014년 1월 8일날 이 부동산에서 추천을 했나봐요. 예,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1월 8일이 무슨 요일인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생뚱맞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는
추수, 그 다음에 위크데이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날짜 컴마. 자, 위크데이인데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1, 2, 3이 있다 그랬어요. 옵션 1을 쓰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써야 되고, 옵션 2를 쓰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써야 되고, 옵션 3은 안 써요. 왜냐면 옵션 3은 0번째부터 나와야 된다기. 근데 추수함수는 0번째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옵션 1을 쓰면은 여기다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예. 요거는 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2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월요일. 그렇죠. 월요일부터 나와야 되니까, 예,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는 일요일이 끝나는 거고요.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에 무슨 요일이라는 메시지가 찍혀야 되니까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라고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편법을 이용해서 요일이라는 글자를 다 빼고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요일을 쓰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도 답으로 손색은 없을 것 같은데 앰퍼샌드란 연산자는 쓰란 말이 없잖아요.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답처럼 쓰면은 부장님이 보고 참 답답하다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아래처럼 써야죠. 어차피 똑같은 요일이 반복되는데 뭐하러 요일을 꾸역꾸역 다 쓰냐 이거지. 그때는 아래처럼 써야 되는 게 현명한 거고, 우리 시험은 앰퍼샌드란 연산자를 명시 안 해놨기 때문에 예, 요렇게 써야만이 정답으로 인정을 한다. 아래처럼 요거 이렇게 두 번째처럼 옵션 2를 쓰든지 이렇게. 추수하고 위크데이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항상 이 유형이에요. 다른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만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추수만 따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등수를 매겨가지고 몇 등, 1등이라면 뭐, 2등이라면 뭐, 3등이라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 예. 자, 그 다음 7번. 자, 지금 가격 10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막대를 쓰면 좋은데 무슨 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파란색 써도 안 되고 빨간색 써도 안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빨간색 막대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문제지가. 그러면 이제 이때 빨간색을 쓰면 돼요. 근데 얘를 보세요. 빨간색을 모르면 눌렀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그럼 되돌리면 되는데 다른 걸 막 했어. 그럼 되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우세요. 그런데 전체 규칙을 지우셔도 되고, 여기 블럭 잡은 것만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이 규칙을 삭제하셔도 되고, 제거하시고 나서, 예,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카라 1차부터 시작해서 쭉 블럭 잡고, 카라 1차부터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 그렇죠. 이때 비어있는 셀에다가 이제 수식을 써야 되는데 1000 이상이라고 썼으니까 누가 면적이 가격이 요 가격 얘가 얘를 클릭하고 F4번 키 2번 누른다 그랬어요.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1000. 근데 1000에 보니까 숫자가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컴마 찍지 마세요. 그냥 1000이라고 숫자만 쓰시면 돼요. 이게 조건이고요. 이게 조건에 해당하는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은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글꼴 색깔, 글꼴에 가서 색깔을 파랑, 제일 표준색 오른쪽에 세 번째 거 표준색 파랑을 확인 눌러주면 1000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안 했던 문제예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자, 규칙을 제가 제거하고 다시 해볼게요. 블럭을 잡는데 행 전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네, 요것만 요거 알맹이만.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에 가서 비어있는 셀에다가 여기 비어있는 칸에다 클릭을 하는데 뭐가 가격이 클릭하고 F4번 키 2번 달러가 한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는 달러 지에 5번째 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00 이상인 경우니까. 그 다음에 꾸밀 서식은 글꼴에 대한 색깔을 파랑으로 바꿔라. 파란색으로 바꿔라. 그래서 파란 확인 그러면 된다 이거죠. 일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일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 영역 중에서 오른쪽 두 칸과 아래쪽 두 줄을 제외하고 복사해가지고 제2작업에 붙여야 되겠죠. 붙이는데 선택하에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너비를 열너비를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은 좀 나아질걸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제곱미터라든지 요 너비가 또 특징이라는 글자가 있는 이 너비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해서 뭐를 했다고요? 선택하에 붙여넣기 해서 너비를 한번 붙여주고 그대로 한번 붙여주기 하면 정확하게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이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해야 되는데요. 볼게요. 구분이 복사해서 B 13번째도 붙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여기는 매매래요. 매매 구분이 매매이면서 같은 줄에 작거나 같다 1000 작거나 같다 1000 이하니까 구분이 매매이면서 가격이 1000 이하 같은 줄에다 블럭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로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데다 클릭하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얘가 블럭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예, 고급 필터 들어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의 위치는 그리고 복사되는 위치는 18번째.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착 결과가 나올 거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에 가서 밝게 13번째 여기 있나요? 예. 밝게 13번째 이걸 하는 애. 예.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났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제1작업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이때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
제3작업의 B2 그리고 확인.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목록을 통해서 이제 항목에도 넣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 필터나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값, 시그마 값에다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될지 아리까리해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자, 구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구분이라는 항목이 제일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근데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따지는데 구분은 오른쪽에다 두신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면 면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면적. 행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개수니 평균이니 합계니 하는 함수들이 보이거든요. 함수들이. 그것들이 시그마 값에 들어가는 건데 먼저 물건은 글자로 되어 있어서 개수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숫자기 때문에 합계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합계를 클릭하셔가지고 필드 값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뭐로? 평균을 바꿀 거예요. 근데 바꾸는 김에 지금 원 데이터가 가격에 줄 바뀌어서 100만원이었잖아요. 여기다가 줄 가로 넣어주고 100만원 써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는 구분이라고 쓰고 행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는 면적 제곱미터라고 쓰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그럼 보고서 필터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층을 한번 넣어 볼게요. 층을. 보고서 필터는 저 위에 별도로 떨어져요. 상단에.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B의 두 번째 줄 있잖아요. B의 두 번째 줄. 층 말고 B의 두 번째 줄서부터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색깔이 회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원데이터에서 삽입을 할 때 피벗 테이블에 여기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쓸 때 제3작업에 B2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B2부터 찍는 이유는 B2 번째 셀이 색깔이 변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 필터라는 말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터 값이에요. 필터 값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 쓰고요. 근데 제가 필터 값을 건들고 나서 빼버렸더니 한 줄이 더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삭제하시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저처럼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틀린 겁니다. 왜? B3부터 답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제일 상단에 있는 항목이 이름이 열 레이블이다 라는 거고, 함수가 나오기 전에 왼쪽에 있는 항목이 행 레이블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보이는 영역이 값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여기는 열 레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열이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행 레이블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시그마 값의 함수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는 안 써요. 우리는 여기는 안 쓴다는 거죠. 그렇게만 하시면 이 문제는 뭐 전혀 안 틀릴 거예요. 자, 그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레이블 병합 및 셀 병합, 셀 병합 및 레이블 가운데 맞춤이라는 꼭 하라고 나올 테고요. 근데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 2개인지 3개인지 이거 넣으라고 하는 게 꼭 나올 거고요. 요약에 가서 총합계 쪽에서 뭐를 하나 빼라 그럴 거예요. 행을 빼라고 하든지 열을 빼라고 하든지 다 빼라고 하든지 뭐는 꼭 빼라 그래요. 그대로 두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을 뺐어요. 그럼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는 이제 그룹을 줘야죠. 그룹은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짓는데 잘 보세요.
얘가 50부터 100 그랬죠? 50부터 100 시작했잖아요. 5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저 끝나는 건 몇에서 끝났어요? 150에서 200으로 끝났잖아요. 200이에요. 제일 앞에 숫자가 50에서 100, 그러니까 50부터 시작하는 거고, 150에서 100에서 150, 150에서 200, 200이 가장 큰 숫자니까 끝 숫자가 200이고, 그럼 당연히 단위는 50이겠지. 예.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착 만들어져요. 가장 큰 숫자가 50이고, 가장 작은 숫자가 50이고, 가장 큰 숫자가 200이니까, 시작과 끝에는 50과 200을 쓰고, 사이사이 값이 50씩 차이가 나니까, 50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요 결과에 대해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컴마만 찍어주면 돼요. 예. 지금, 숫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컴마,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죠, 얘들. 얘가 좌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끄집어서 왼쪽으로 끌고 가면 좌우가 바뀌죠? 끌고 가면 좌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가 먼저 나오고 매매가 나중에 나오게끔 해주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기서 예. 맨 처음에 그 항목 들어가지 않고 저 평균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그걸 그냥 합계 가격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저기 그걸 알면 저 자체 내에서 그냥 각 피트.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네. 예. 근데 합계가 아니네. 평균이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바꾸셔도 되고, 요 글자는 좀 고치셔야 되겠죠. 이거를 글자의 뒤에 가서 가로 열고 100만 원이라고 고치셔도 뭐 탑만 나오면 되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셀을 아까 옵션에 들어가서 가운데 맞춤 병합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두 개씩. 여기는 개수와 평균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 항목을 병합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그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집어넣은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총합계는 나왔는데 옆에 총합계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꼭 내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를 해결 볼 것 같아요. 자, 1작업. 차트를 한번 볼게요. 매매. 임대 빼고. 그러니까 물건명이 매매. 그 다음에 면적 제곱미터하고 가격인데 하나, 세 개, 하나, 세 개, 하나. 그리고 삽입에 가서 차트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 차트를 일단은 뺄 줄 아셔야 뭐,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차트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제4작업으로 옮겨야 되겠죠? 제4작업으로 옮기고, 제4작업 시트를 어디로? 제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끌고 이동을 시켜줘야만이 일단 해결이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상에 있는 조건대로 한번 해볼게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뽑았어요. 범위는 지정했어요. 위치도 지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에서 몇 번 하래요? 레이아웃 3번 하래요. 3번 했고요. 스타일은 몇 번 하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거 하래요. 그 다음에 이 차트 자체는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하고 11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차트 채우기에 대해서는 단색인데 흰색으로 가고. 파란 가격지인데요? 네? 파란 가격지라고요. 제가 밑에는 제목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채우기 질감에 가서
꼭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질을 하고, 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은 여기네요. 그림 영역은 자동으로 두시면 안 돼요. 단색에 가서 흰색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대해서는 맑은 고딕 굵게 20포인트로 가고 채우기를 흰색으로 가고 테두리는 있어야 되겠고, 테두리는 뭐 검정으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테두리가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매매, 추천, 면적 및 가격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뭐죠? 가격 100만원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옅은 색이네요. 그렇죠? 진한 색 말고 오른쪽에 있는 옅은 색을 표시 차트 종류를 꺾은 손으로 바꾸고 얘를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보내고, 보조축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는 이거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그리고 요걸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얘를 위쪽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클릭하고 위쪽으로 하면 다 올라와요. 모든 게 다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 눈금선은 컨트롤 1번 파선, 그 다음에 왼쪽에 축 250, 오른쪽에 축 1400. 근데 0서부터 시작했네요. 오른쪽에는 숫자가 왼쪽은 0서부터 250까지 갔는데 오른쪽은 빼기서부터 1400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을 뭐로 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제가 표시 형식을 뭐로 해야 될까요? 숫자로 할까요? 자릿수는 0으로 해야 되겠죠? 소점 이하 자릿수를 0으로 해야만이 0은 나와요. 0서부터 나오게끔. 법례명은 뭐로 바꾸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름을 면적 제곱미터, 그 다음에 얘는 편집에 가서 가격 100만원. 그러면은 법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에 가서 동글뱅이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예상 수익 200%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겠죠? 텍스트 상자에 가서 중간 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 오른쪽 여백을 다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있나요? 없나요? 채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흰색으로 칠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색도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검정색 해버릴까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이제 검정으로 가야 되고, 가운데 정렬. 왜 채우는 거를 흰색으로 했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점선이 이렇게 파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눈금선이요, 눈금선. 이 눈금선이 중간에 가려졌죠? 예상 수익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동네에
눈금선이 이렇게 가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흰색으로 채워져 있어요. 얘를 투명으로 하면 눈금선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원 문제는 칼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에는 이렇게 점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점선이 밑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가려서, 그렇게 되면은 차트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하나 저장하면 되겠고. 자,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야 되고요. 우리 문제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순서대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으니까 꼭 명심해서, 차트가 제일 앞에 4작업부터 시작을 하면 채점에서 무조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연말정산 소득신고 문제인데요. 얘는 차트 안 풀 거예요. 차트 안 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목표값 찾기는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랑 약간 다르게 나왔어요. 요거 보셔야 되고, 제 3작업 정렬 및 부분합 요것도 할 거니까는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예. 예, 예. 여기 제 인트리가 여기 끝에 아니 밑에 선이라든가 여기 뭐 옆에 선이라든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상관없고, 있는 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자, 보세요. 1작업에서 요 사이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테두리 선을 이렇게 굵게 안 했어요. 굵게 안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 테두리 선이 빠졌잖아요. 굵은 게 빠졌잖아요. 그럼 얘는 죄가 없어요. 얘는 죄가 없다고. 왜냐면 복사해서 붙이라고 했으니까, 붙였으니까 죄가 없고, 대신에 여기 선이 굵은 줄이 빠졌잖아요. 그럼 얘가 감점 당하는 거예요. 붉은 선이랑 다 했는데도 나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 지금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굵은 줄이 나타나야 되는데 굵은 줄이 못 나타났다. 그리고 굵은 줄이 나타나서 복사해서 붙였는데 여기도 굵은 줄이 안 나타났다.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겠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코드하고 앞에 있는 대시하고 다 붙여 쓰세요. 문제가 떨어져 보이죠? 네. 붙여 쓰세요. 붙여 쓰세요. 밑에 셀 서식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감독관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빼기 성별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붙여 쓰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예. 자, 보세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는 다 뭐예요? 여기 쉼표살 찍어주면 돼요. 얘가 지금 1번으로 돼 있는 애들을 뭐로? 쉼표살 찍어주시면 된다고, 이거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상관없고. 예. 요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골뱅이잖아요. 골뱅이. 글자잖아요. 근데 따옴표 안에 자 보세요. 에서리스크를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리 쳐봤자 보기가 안 바뀌네요. 근데 따옴표 안에다가 써주는 순간 여기 별표가 찍혀요. 보기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말일 때는 따옴표 없이도 뭐 몇 층, 몇 원,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센티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센티미터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영문자를 쓸 때는 꼭 따옴표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 생년월일 한번 볼게요. 생년월일. 생일은 무슨 함수가 들어가래요? MID 함수 들어가랬죠?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72년 이거는 빼고 뭐만 11월 10 두 가지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는 MID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번째?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몇 월하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월자를 붙여야 되니까 앰퍼샌드 몇 월, 또 앰퍼샌드 붙여서 또 MID 똑같이 주민등록번호 찍고 5,2 그렇죠? 그리고 앰퍼샌드 다음편에다가 며칠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 몇 월 며칠하고 나오겠지. 몇 월 며칠이라고 나오겠지. 자, 요렇게 들어갔죠. 요렇게. 월, 앰퍼샌드로 몇 월, 일,
앰퍼센드로 며칠 하고 앰퍼센드로 3번 결합해야죠. 4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정신없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액을 쓰라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if 뭐가 공제액을 계산했는데 얘가 400 이상이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400으로 마감 치래. 420이 될 수도 있고 4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한선 400으로 끊으래. 아니면 뭐 하래요? 아니면 계산한 아까 공제액 있잖아요. 공제액. 그걸 출력해라 이거지. 근데 그냥 출력하지 말고 뭐 하래요? 반올림 하래. 요 라운드에다가 요 공제액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써서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자, 공제액을 계산했더니 400을 넘어가면 400 이상이 되면은 그냥 400으로 마무리 짓고 400이 안 되면 뭐 327.3, 327.5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327.5 같으면 328 하고 반올림 올리라고 하니까 라운드 하라는 거지. 그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빼기 총 급여액 곱하기 15%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이게 공제액 계산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공제액은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지 뭐. 뒤에 뽕 빼먹었다 여기. 곱하기 20%인가요? 이게 하나 또 들어가 있네. 현금 영수증에서 총 급여액을 빼고 아니지. 그럼 총 급여액에서 15% 곱한 거를 이거네.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 급여액에다가 15% 곱한 거를 현금 영수증에서 빼고 그 전체에 대해서 20%를 다시 곱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로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엉뚱한 답이 나올 거예요. 예, 이 공식대로 써야지. 한번 해보면 되죠. 뭐. 는 if 가로 열고 다시 괄호 열어서 요 괄호를 열어야죠. 현금 영수증에서 빼기 총 급여액에다가 곱하기 15%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20% 한 결과가 이것이 얼마? 400보다 크거나 같으냐? 40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400으로 마무리 짓고 아니면 라운드 가로 열고 현금 영수증 빼기 총 급여액에다가 곱하기 15% 한 거를 괄호 닫고 다시 곱하기 20% 한 거. 이거에 대한 컴마 0 이렇게 써라 이거죠. 그러면 한번 답이나 맞춰보자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내야지. 400 넘어가는 경우가 있네. 자, 공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복잡하네. 자, 현금 영수증의 공제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이 공제액이 400보다 크거나 같으면 400으로 마무리 짓고 아니면 그 공제액 계산한 거에 대한 반올림을 해주는데 소점 없이 해줘라 이거죠. 괄호 열고 뭐 빼고 곱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정신없던 거지 뭐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함수는 아니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업한 거는 그대로 공부방에 그대로 이거 다 올라갈 거니까는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최대 총 급여액 이 중에 최대값 구하라고. 그러면 는 맥스잖아요. 그렇죠? 맥스 구하는 함수인데 예, 끝났어요. 되게 쉽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카드가 카드 얘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인 게 몇 번 있니?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카드에서 크거나 같다 3천 이렇게 쓰면 되죠. 다운표에다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카드가 정의된 이름이에요. 카드 중에서 크거나 같다 3천 다운표에다 크거나 같다 3천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 자, 소득신고 마감일인데 추수 위크데이 쓰래. 무슨 요일? 아까랑 똑같네. 그렇죠? 예. 여기다가 는 추수 위크데이 이거에 대한 컴마 1을 썼으니까 뭐부터 쓸까요? 일이니까 일요일부터 써야지.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썼네요. 그랬죠? 예. 소득신고 마감일에 대해서 옵션 1을 썼는데 요거 컴마 1은 안 쓰셔도 돼요. 기본이 1이니까. 컴마 2를 쓸 거라면 1을 틀렸 1 컴마 2를 쓰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컴마 2를 써도 되지만 요거는 생략해도 무방해요. 기본값은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서현명 씨에 대한 총 급여액을 계산하는 거죠. 는 vlookup 뭐 서현명 씨에 대한 어디에서부터 이름란서부터 총 급여액까지 여기 D까지만 가면 되겠네요. 다 가셔도 상관없고 컴마 얼마? 3 컴마 0 예. 근데 여기는 컴마가 안 찍혔네요. 7,500이 상관없어요. 여기는 기존의 값은 다 컴마가 찍혀있고 여기는 컴마가 안 찍혀서 상관없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 지금 여기 테두리가 제가 굵은 테두리를 아직 안 넣었어요. 그렇죠? 굵은 테두리를 안 넣었어요. 근데 안 넣고 나서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 작업에다 붙여넣기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보고 나니까 아차 테두리 선이 빠졌네 해서 굵은 줄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굵은 줄을 넣었으니까 틀리지 않는데 이 작업은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굵은 줄이 안 따라왔잖아요. 여기서 감점이 이루어져요. 복사해서 붙였는데 원본하고 다르잖아요. 얘를 만약에 테두리 선을 굵게 안 해주면은 얘는 테두리 선을 안 굵게 했으니까는 감점을 여기서 받고 복사해서 붙인 얘는 죄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복사해놓고 붙여놓고 나서 보니까는 아차 틀렸네. 얘가 테두리 선이 다르네. 그러면 얘가 감점을 당한다고. 자, 보세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복사해서 붙이는데
붙여놓고 보기 전에는 테두리선을 여기는 안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넣었어. 안 넣고 나서 복사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보니까는 아차 테두리선이 굵게 있네. 그래서 테두리선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이대로 두면 얘는 테두리선을 넣었으니까 감점이 없지만 이 작업은 감점을 당한다고. 원본하고 달라졌으니까. 어? 그러면 다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테두리선이 굵어졌죠? 이러면 감점 없죠. 이러면 감점이 없는 거죠. 자, B11서부터 H 12번째까지를 B11서부터 G11까지를 셀을 병합하고 여기다 총 급여액 10,000원라고 쓰고 여기는 뭐라고 쓰는 거죠? 총 급여액의 평균 구하는 거죠? 는 에버레이지 이렇게 쭉 블럭 잡아서 엔터를 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고요. 테두리선을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테두리선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얇은 줄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위아래는 굵은 줄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 사실은 테두리선을 그린다면은 일반 줄로 왼쪽과 가운데와 오른쪽과 아래쪽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위는 굵은 줄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원칙으로 따지면. 여기 위에, 여기 위에가 복사해서 붙인 여기가 굵은 줄이잖아요. 굵은 줄이니까 요 고광섭씨 밑에 있는 줄은 굵은 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왕이면 얘도 여기가 굵은 줄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굵은 줄을 여기도 넣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냐 이가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를 굵은 줄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를 오른쪽 끝을. 그럼 안 되지. 1작업에는 여기가 안 굵잖아. 그러니까 1작업에서 2작업으로 가져온 자체는 건들면 안 되고 밑에 선만 알아서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5515라고 적혀있는 얘가 552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임종래 씨라고 하는 분의 급여액이 얼마로 바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에 가서 가상에 가서 목표값 찾기잖아요. 그럼 5502라고 하는 이 값이 5520이 되면 좋겠다 이거지. 그럼 누구 거를 바꾸면 좋겠다? 임종래 씨의 총 급여액을 바꾸면 된다는 거잖아요. 확인 누르면 5520이 되면서 임종래 씨가 바뀌었지. 이거는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복사해서 붙인 거하고 다른 거니까는. 자, 이 상태에서 총 급여액과 연금저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총 급여액은 6,000 이상이어야 되고 연금저축은 250 이하예요. 근데 뭐뭐 이상이거나 그랬거든. 이상이고 그랬으면 같은 줄인데 이거나 그랬으니까 다른 줄에다 출력해야 되겠죠. 조건을 다른 줄에다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요만큼만 블럭 잡을까요? 다 블럭 여기 상태에서 고급 필터를 걸어버리면 마지막에 있는 11번째 줄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요렇게 11번째 줄은 제외하고 블럭 잡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세요. 아니면 고급 필터 들어가서 블럭을 다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것이고 조건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18번째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오겠지 뭐. 근데 이거를 뭐 꿈이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이대로 두시면 되는 거죠.
자, 1작업. 원래 데이터 복사해서 제3작업에 B2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 열너비 한번 해주고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예. 자, 아까 보니까는요, 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세 줄이 되는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지 자체가 두 줄로 입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 줄로 만들어 놓으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얘를 그대로 두 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두 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 놓는 거죠. 자, 지금 부분합, 정렬 및 부분합인데 성별란에 보니까는 여자가 최대값이 얼마냐, 여자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별에다 놓고 정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영민, 그 다음에 김은조, 고광섭, 정종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성별란에다 클릭하고 정렬을 누르면 다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볼까요? 그럼 여자가 위로 남자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오름차순 하지 말고 내림차순해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여성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성별이 되겠죠. 성별로 정렬한 이유가 그룹을 하려고 만든 거니까. 자, 그 다음 이름의 개수, 이름 여기 연금저축에 빼시고 이름의 개수를 먼저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름 빼고 이번에는 현금영수증에 최대값을 계산하는데 요거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셔야지. 그렇지. 요거 빼주시고 그러면 여자 몇 명, 최대값 얼마, 여자 몇 명. 근데 이 너비가 조금 넓혀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펼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만 해주시면 왼쪽에 1, 2, 3, 4가 윤곽이에요. 윤곽 지우기만 하시면 답은 딱 틀어맞습니다. 예. 차트 문제는 여러분 댁에서 한번 해보시는데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우리 풀었던 거 앞 시간에 풀었던 것 중에 유형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얘도 이중축 혼합형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해볼 문제는 이제 A형 문제 그 백화점 한국백화점 설 선물 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함수는 추수 MID 함수가 나왔고요. 랭크 함수 나왔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어요. 그리고 썸 프로덕트라고 하는 특이한 함수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몇 번 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서 뭐 표 스타일 꾸미는 기능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차트도 풀어볼 거예요. 차트. 예. 그 다음에 D형 문제도 똑같이 if 함수하고 추수 라이트 함수 뭐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피벗 테이블 나왔고요. 또 차트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 함수도 다 풀어봐야 되고 할 게 많아서요 시간이 좀 더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안 해보신 것 중에 안 해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저장하고 전송하는 연습을 한번 안 해보셨잖아요.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송하는 환경을 한번 연습을 해서 시험장처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환경은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시 반부터 수업 시작하면 제 예상할 때는 한 5시까지는 갈 것 같아요. 좀 더 초과될 것 같으니까는 꼭 감안하셔서
이후 시간에 이후에 스케줄 시간 잡을 때 그 감안해서 스케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